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국회 이제 과방 위원장은 이제 최민희에 대한 이제 본격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아마 그게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최민희가 어떤 혐의로 이제 수사가 시작됐냐. 바로 이제 현근택 제가 얼마 전에 했죠. 수원의 부시장으로 내정됐다. 현근택. 제가 방송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혐의가 비슷합니다. 어떤 혐의냐면요. 참 이게 대단합니다. 방통위를 상대로 이제 재판하고 있는 거 있죠. 그때 MBC 박문진 이사 뽑을 때 재판이 두 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들이 재판한 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게 인용돼 가지고 지금 고등법원에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이 3명이 또 재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데 두 건의 재판이 그때 가처분 재판이 있었잖아요. 두 건의 집행정지 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판을 하다 보면 집행정지 재판하다 보면 이제 신청인이 박문진 예를 들어 이제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 그다음에 이사 이렇게 재판한 게 있잖아요. 근데 재판 서류들이 이제 주고받는데 그때 원고가 이제 신청인이 서류 내고 그다음에 방통위 변호사 선임해서 방통위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답변서 서류를 이게 내잖아요. 근데 이 답변서 있죠. 방통위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재판도 하기 전에 재판할 때 이제 답변서를 처음 진술하거든요. 그때 판사가 이렇게 합니다. 재판할 때 원고 측 소장 진술하시고 그다음에 피고 답변서 진술합니까 하면 예 진술합니다. 하면 이게 답변서도 진술되고 아니면 이게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하면 또 이게 답변서가 좀 잘못됐다 싶으면 진술 안 하고 새로 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재판 첫 기일에 답변서를 진술할지 안 할지 이게 판사 앞에서 이제 하거든요. 모든 게 다 서류로 진술하는 거니까 말로 구술을 하는 건 다 받아 적지를 못하니까 재판은 그렇게 합니다. 항상 이제 원고가 소장 내고 피고 답변서 내고 그다음에 또 준비서면 내고 이렇게 하면서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그게 효력으로 쓰이는 겁니다. 제출해도 진술한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통위 변호인이 답변서를 법원에 내놓고 아직 재판도 하기 전인데 판사 앞에서 재판도 하기 전인데 상대가 낸 방통위에서 제출한 답변서가 최민희 손에 들어갔다. 최민희 손에 이게 들어갔다. 재판 진술도 안 한 답변서니까 이대로 진술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진술 안 하면 이게 그냥 그건 휴지 조각입니다. 진술하면 이제 서면이 되는 거고요. 이게 미리 과방위 최민희한테 서류가 들어가 가지고 최민희가 이걸 들고 야 방통위 직원들 다 불러놓고 청문회하는데 이걸 왜 이런 답변을 해? 이 답변의 내용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판사도 못 보고 아직 재판 첫 길도 안 해서 보지도 않은 진술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방통위의 답변서가 유출이 돼가지고 최민희 손에 들어가서 이걸 들고 방통위를 조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왜 당신 답변서에 뭐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러냐?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새벽까지. 이거는요. 일단 이게 방통위 변호사 측이 변협에다가 징계를 했습니다. 변협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변론권의 침해잖아요. 아직 진술할지 안 할지 모르는 초안 이걸 이렇게 제출한 이 정보가 딱 국회에 가서 그것을 막 이걸 가지고 떠들고 공격하고 하면 변호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변론권의 명백한 침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유출돼가 어떻게 경로로 들어갔는지 현재 방통위 측의 변호인단이 변협에다가 진정서를 냈기 때문에 이 자초지종을 변협이
조사를 해서 만에 하나 그 MBC 지금 박문진이 권태선 이사장 지금 박문진이 원고잖아. 원고. 이 자들이 그걸 미리 인터넷으로 입력해놓은 그 답변서 재판하기 전에 요걸 출력해서 이 자료를 만약에 원고 측 박문진 지금 이사들이 최민희한테 갖다 줬다면 이게 바로 소송 자료 유출 아닙니까? 변호사가 소송 자료 유출하면 안 된다고 현근택이 그랬잖아. 재판 기록 복사나 아니면 정의신문 공판 자료나 어떤 거든지 밖에 제3자한테 유출하면 안 되죠. 그건 김영태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이화영하고 녹취록 이런 것도 이게 불법입니다. 그 교도소 녹음이 불법이. 그러면 변호사는 소송 자료를 이게 자기 변론 목적에 자기 발 이걸 제3자한테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건의 원고들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장이나 이사 원고들이 방통위에서 제출한 피고 측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아직 판사가 보기도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이걸 몰래 출력해서 왜 인터넷으로 요즘 이게 재판하다 보면 입력하는 순간에 상대가 보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보는 거는 모르겠는데 이걸 출력해서 갖다 주면 이거는 이게 명백한 형사소송법, 이거는 법원에게 형사소송법에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이 있는데 징역형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지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이게 준용돼야 된다. 특히 행정소송이 준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처벌조항이 있는데 변호사가 이걸 이게 유출해서 제3자한테 주면 현근택처럼. 근데 형사소송만 유출하면 안 되고 그러면 행정소송 자료는 변호사가 마음대로 유출해도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는 유추적용. 요게 처벌조항이 있으니까 요것도 처벌하는 유추. 이래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그 의견이 지배적인 법조계의 다수 견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것만 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MBC 이걸 고발한 분이 두 개죠. 그러니까 방통위 측의 변호인단이 제소한 게 하나 있고 변협에다가 그다음에 MBC에서 아예 MBC 제3노조가 이제 우판 오저잖아요. 오정환 위원장, 오정환 서울북대 선배입니다. 오정환 위원장, 제3노조 위원장인데 이분이 최민희를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어요. 근데 고발인 조사를 이미 받았다.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MBC 노조에서 최민희를 뭐라고 고발했느냐? 이거는 이제 결국 여러 개의 죄로 고발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단 방통위가 답변서 내고 재판하려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미리 국회의원들한테 미리 유출하는 이런 행위는 방통위 업무를 방해한 거 아닙니까? 방통위 여러 가지 이사 선임부터 박문진 이사 선임부터 방통위가 재판까지 하는 이런 업무를 다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하고요.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재판 업무, 방통위도 재판해야 되니까 이런 업무 방해. 공무 이사를 뽑는 건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재판 업무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이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로 첫째 고발한 걸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요죄도 고발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불법 자료 가지고 새벽까지 아침부터 방통위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까지 심야조사도 우리 금지되어 있잖아. 심야조사도. 그런데 새벽까지 심야 청문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 공무원들 퇴근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 힘들어. 이게 명백하게 월권한 거 아니냐. 강요. 직권남용처럼 강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까지 심야 청문회하고 이런 건 못하거든요. 요즘 이게 경찰, 검찰도 심야조사 동의 없이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난리 납니다. 불법입니다. 이런 명백하게 직권남용 강요입니다. 이걸로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원고 측에서 불법으로 자료를 최민희한테 갖다 줬다면 이거야말로 저는 소송 자료 유출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송 업무, 변호 업무나
또는 방통위 그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나 공무방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게 최면위가 보세요. 그런 짓을 하니 얼마나 이거 뭐 완장 하나 찼다고 이게 과방위원장 지 맘대로 하면요. 이게 됩니까? 이거 다 직권 남용이나 강요에 해당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오죽하면 이게 그 MBC 제3노조 하고 이제 그 방통위 변호인단이 다게 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그 우리 고등법원은 그때 이 신청했잖아요. 집행정지가 방문제기에 돼 있거든요. 행정법원에. 근데 그게 이제 그 항고가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빨리 고등법원은 그 결론 내려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래야만 이 박문진 이사 선임이 정상화돼야 MBC 사장을 지금 교체할 수 있잖아요. MBC 사장을 교체하는 명분, 이유는 뭐 수만 가지죠. 바이든 날리면 조작,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MBC 사장은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빨리 박문진 이사진 구성이 정상화돼야 되고, 정상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이진숙 위원장부터 그 헌재에서 빨리 결론 나서 정상화돼야 됩니다. 아마 헌법재판소가 2차 재판이 10월 8일이고요.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월요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 서정욱 TV에 출연합니다. 서정욱 TV에서 제가 그 대담을 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제가 이제 그 서정욱 TV에 대담을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재판, 말도 안 되는 재판, 여기에서 신속하게 빨리 기각이 되는 9대0으로 기각돼, 9대0으로 기각이 되고, 근데 지금 헌재가 구성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헌재가 구성이 안 되니까 민주당이 2명 추천하겠다고 목례를 부리는 거죠. 이진숙 위원장이 빨리 정상적으로 복귀해야, 그리고 이제 그 고등법원에 그 판결이 나거나 하면 이게 그 박문진도 빨리 정상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MBC를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최민희 이자는 철저하게 빨리 소환, 조사해서 처벌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